어제에 이어서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대체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리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뭔지, 역반응이 뭔지 그 예시들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몇 가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의 예시도 봤었고, 우리가 주요하게 봤던 건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았을 때 딱 보면 그냥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여기서의 포인트는 강조했다시피 닫힌 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닫힌 계 내에서는 화학 평형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고, 화학 평형에서의 포인트는 반응물도 있지만 생성물도 있어야 돼. 즉 함께 공존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평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상평형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해봤던 거고, 두 번째 용해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거고, 마지막으로 화학 평형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상평형은 말 그대로 상, 액체상, 고체상, 기체상. 화학에서 말하는 상태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고체랑 액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적어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 액체랑 기체, 뭐 이런 식으로 액체랑 기체상이 같이 있을 때라는 얘기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서, 닫힌 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닫혀 있을 때 이 액체가 처음에는 줄어들려고 하겠죠. 왜? 증발 때문에 줄어들려고 하겠지만 한참이 지난 다음에 봐도 이 액체의 수위에는 변화가 없더라. 왜 그래?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왜? 이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뭐가 채워졌어? 기체 분자가 채워졌어. 뭐에 의해서? 증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응결도 되면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지다가 이제 이 증발 속도랑 응결 속도가 같아지면,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딱 봤을 때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중인데 이 속도만 같을 뿐이다 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석하는 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Y축의 속도가 완벽하게 Y값도 같아지는 걸 볼 수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고, 증기 압력에서는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온도, 또 하나는 분자 사이의 힘으로 설명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이 증기압력 곡선인 거고, 물질마다 증기압력 곡선은 다 다른 고유의 값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됐었고,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력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은 증가하더라. 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 입자들 사이에 힘을 끊어내고 날아가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기체가 되기 쉽더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온도가 커지면 증기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그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미 계속 했던 거고, 그러면 물질끼리 비교할 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떨 때 더 증기압력이 크냐? 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왜 얘는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 물질 내에서는 온도가 클수록 증기압력이 커지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물질끼리 비교할 때는 뭘로 비교한다? 분자 사이 힘으로 비교한다. 물은 에탄올에 비해서 쌍극자 힘이 더 세니까, 다시 말하면 수소 결합력이 더 세니까 얘가 얘보다 증기압력이 클 거고, 얘도 극성이긴 하지만 얘보다는 약한 극성이니까 얘가 얘보다 쌍극자 힘이 셀 거다라는 식으로 분자 사이의 힘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증기압력 곡선에서 꼭 나와야 되는 건 상태가 두 가지. 하나는 이 증기압력 곡선 왼쪽은 액체 상태, 오른쪽은 기체 상태. 즉, 이 선에 해당하는 건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공존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선이 곧 평형을 나타내주는 상평형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760mm Hg라는 우리가 1기압 기준이 되는 압력에서 이 지점과 만나는 지점을 읽어주면 이 값이 바로 기준 끓는 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결국 액체랑 기체가 평형을 이룰 때의 온도라고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어제 봤던 상평형 그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각각 해석을 잘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 이 구간이 하나는 음의 기울기랑 또 하나는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삼중점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변화하는 걸 잘 관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5기압 이상인 상황을 마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CO2는 액체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됐던 건데 그 이유는 고체가 바로 기체되는 승화곡선만 삼중점이 너무 높이 있어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용해 평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소금물이라 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소금 입자가 더 이상 안 녹아서 이렇게 있더라도 이 용액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포화 용액이라 부를 수 있더라. 그래서 고체가 녹아서 용해되려는 이 속도랑 용해된 애가 다시 고체로 석출되려는 이 속도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이 상태. 즉 여기 있는 이 고체의 양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미 평형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때 이 용액을 포화 용액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과포화 용액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포화 용액은 우리가 주로 재결정할 때 상황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잘 안 녹아. 그래서 녹이다 더 이상 안 녹아.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겨우겨우 녹여서 원래 다시 온도로 만들어준다면 석출이 잘 될 텐데 원하는 것만큼 계산한 것만큼 석출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 순간 과포화 용액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때 그 형성됐을 때 그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를 탁 한번 쳐주면 우수수수 결정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화학 평형이란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와 같이 그냥 정반응과 역반응이 잘 일어나면서 색 변화도 있는 예시로 설명했을 뿐 이거 말고 대부분 다 화학 평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즉 닫힌 개 속에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이 분자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면서 N2O4가 NO2를 만들어내고 NO2도 다시 N2O4를 만들어낼 거고 얘는 다시 또 NO2를 만들어낼 거고 계속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둘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드디어 서로 공존하는 이 구간이 오는데 이 구간은 옅은 적갈색으로부터 알 수 있더라. 무색으로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적갈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옅은 적갈색에서 끝났다는 이야기는 평형에서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다. 다시 말하면 NO2도 있지만 N2O4도 있다. 즉 특정 어떤 농도 값으로 서로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쭉 유지된다라는 게 포인트.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말했던 게 이렇게 되는 예시가 뭐 엄청 많은 예시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얘처럼 아예 y 값이 같아져 버리는 그 구간은 그때는 바로 y 값이 속도다라는 거고 속도일 때는 이 말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얘기했던 수업의 내용이었고 네, 이어서 우리가 심화 보충 자료라고 해놓고 넣어놨던 화학 평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화학 평형에서 평형상수에 의해 원래 이 내용은 화학 2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끌어와서 이왕 평형을 배우는 김에 이것까지 알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 화학 2 내용이니까요. 뭐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걸 미리 배운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뭐의 농도의 곱에 대한 뭐의 농도의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네. 이 말은 가역 반응이네. 어떤 가역 반응. 이게 일정한 온도에서 여기 온도 어쩌고 일정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여기 얘네들의 곱 다시 말하면 반응물의 농도곱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법칙을
이름을 붙인 거죠. 그걸 화학 평형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왜 그렇지? 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선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면서요. 그쵸? 같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어쨌든 평형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 어제 봤던 그래프 다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Y축이 농도일 때요. X축이 시간이고. 그러면 평형에 도달할 때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었다면 A도 어떤 특정 농도로, B도 어떤 특정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평형 상태에는 A의 농도는 정해진 값, B의 농도도 정해진 값. 또 온도도 일정하니까 얘는 안 변해. 얘도 안 변해. 그럼 이걸 이용한다면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그 곱의 비율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화학평형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평형상수식, 즉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아는 내용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어떤 상수만 나오게 식으로 나타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우리는 K라고 쓸 거고요. 화학반응식이 위와 같을 때 농도의 곱인데 반응물은 반응물끼리, 생성물은 생성물끼리. 다만 이 앞에 개수가 있다면 이 개수도 이 비율의 곱만큼 들어갈 테니까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화학반응식과 평형상수식만 보면 A라는 농도, 반응물의 A 제곱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B라는 반응물에 대해서 B 제곱, C라는 생성물에 대해서 C 제곱, D라는 생성물에 대해서 D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다 개수가 1이었다면 이런 화학 반응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1일 테니까 여기 다 똑같아. 그러면 농도. 어차피 농도 대괄호로 표현했다는 건 몰농도를 의미할 테니까 몰농도라는 단위가 이렇게 다 있었을 텐데 이게 싹 다 지워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평형상수는 뭐가 없어?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는 개념. 그리고 평형일 때는 어떤 특정 값으로 계속 일정할 테니까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겠죠. 평형일 때의 농도 각각 넣어줘서 계산하면 일정한 숫자가 나올 거다. 왜? 평형일 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이니까 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다만 물질의 상태가 기체면 그 기체는 단위가 있죠. 압력의 단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바라는 단위가 그 기준이 될 거고 기체면 그리고 고체, 액체, 용매와 같은 애들은 생략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애들까지 고려를 하면 복잡해지게 돼요. 원래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계산하면 안 변해. 그러니까 1이야 라고 쳐도 되는 거야. 안 변하니까 얘가 너무 큰 값이라 안 변하니까 그냥 곱하기 1 해준 거나 다름이 없어서 평형상수식을 쓸 때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자, 예시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예시로 설명을 해줘 보면 자, 2번 볼게요. 2번. 다음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식을 쓰시오. 단 온도는 얼마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식으로 써도 된다고. 그러면 K는 평형상수는 이렇게 쓰겠다고요. 자, 반응물 누가 있어? CO 라는 반응물에 농도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반응물 H2가 있는데 얘가 이만큼의 개수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곱 분의 생성물 누가 있어? 메탄올 CH3OH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평형일 때 농도만 넣어주면 평형일 때 CO 농도, H2 농도, 메탄올의 농도를 넣어주면 뭘 구할 수 있어? 평형상수 K를 구할 수 있어. 어떤 상수로 나올 거야. 왜? 일정한 어떤 특정 값일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만큼 얘는 없었어. 그럼 얘 있고 했으니까 한참 지나면 얘가 생겼겠지. 근데 얘가 다시 얘네로 돌아가려고 할 거야. 수분분할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농도가 각각 이랬대. 그럼 값을 안 해? 넣으면 돼.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다가 이 값 넣고 평형상수 K 얼마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값을 가질 겁니다. 됐죠? 그 값이랑 내가
나는 1번 한 실험처럼 똑같이 하기 싫어. 처음에 얘만 있고 얘는 없었는데 나는 이번에 얘 셋 다 있는 실험을 하고 싶어 라고 두 번째 실험을 고안했다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실험 진행시켜. 그러면 얘네는 얘를 만들려고 할 거고 얘는 처음에 있던 상태에서 또 얘네를 만들려고 했겠지. 그래서 서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뭐에 도달하고? 평형에 도달했을 거고. 그럼 어쨌든 평형에 도달했네? 각각의 값이 나와 있네. 그럼 이 값들을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은 평형상수 K를 갖게 될 겁니다. 즉 어떻게 실험을 구성하든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온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안 바뀌어? 평형상수 K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 곱, 생성물의 농도 곱의 이 비율 자체는 어떤 평형일 때 특정 값에 수렴할 거다. 그걸 우린 평형상수 K라고 불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말했던 두 가지 규칙 더 있었죠. 단위가 없고 상태가 기체면 1바를 기준으로 하고 액체, 고체, 용매는 생략한다. 그 얘기를 3번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자,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식을 쓰시오. 첫 번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근데 상태를 보니까 기체, 고체야. 그럼 뭘 삭제해도 돼? 생략해도 돼? 고체를 생략해도 돼. 따라서 평형상수 K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암모니아 그리고 HCl 분해 다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NH4Cl 저걸 몰랐다면 이렇게 썼겠지. 근데 이 값이 얘네들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이라 무시가 가능하다. 어차피 비율이 일정한 거니까. 따라서 얘가 1이다 라고 놓으면 돼요. 다시 쓰면 그냥 NH3 HCl 분의 1 이게 평형상수 K가 될 겁니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지. 얘를 K'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얻은 값을 K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실제 이 값만큼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율을 알고 싶은 거고 어떤 상수값을 알고 싶은 거라 그냥 고체면 무시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평형일 때 농도를 넣어서. 근데 지금은 평형상수식만 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넣어서. 자, 2번 똑같이 해보면 자, 2번 해줘보면 이렇게 기체인데 누구? 여기 액체가 보이네. 순수한 용매 아니면 액체 상태는 무시한다고요. 생략. 따라서 두 번째에 대한 평형상수 K는 CO 분해 바로 CO2 그리고 H2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라고. 바로 무시해서 안 쓴 겁니다. 1이라서.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K는 얘 무시. 그러면 분모가 1인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0이 아니라 1 분해 뭐만 남아?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만 써주면 끝인 겁니다. 그럼 평형상수 K는 어떤 이온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네. 농도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평형상수 값과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 평형상수를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온도가 일정히 25도로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H2랑 O2를 합쳐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이렇게 커요. 평형상수가 크네. 1보다 크면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왔었는데 정반응이 우세. 즉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이라면 실제로 이 화살표를 엄밀하게 나타낸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나타낼 정도로 역반응이 무시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물을 만드는 반응은 물만 만들 수 있다면 그 반응으로 겁나 잘 일어나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암모니아랑 질소랑 수소가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질소랑 수소를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어렵지? 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분해 반응에 대한, 즉 이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K값을 보면 마이너스가 붙잖아.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작은, 1보다 작은 수라는 거야. 1보다 마이너스 음의 값은 없어요. 비율이니까 음의 값은 없고 1보다 작은 만분의 1, 천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뭐가 우세해?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얘네 둘로 뭘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만 세팅이 된다면 저절로 잘 만들어지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봤던 그거네. 여기 고체, 여기 수용액, 수용액. 그때 고체가 다시 수용액이 되는 거 어려워. 근데 수용액 두 개가 만나서 고체 되는 거. 우리 이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열심히 배웠지?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놨으니까 고체가 이렇게 되는 반응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이야 라는 거지. 그럼 앙금 만드는 그 반대 반응은 잘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정반응에 대한 K를 이렇게 썼다면 역반응에 대한 K는 K분의 1로 나타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1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승 이렇게만 고쳐주면 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10의 9승만큼 10의 10승만큼 어쨌든 매우 큰 값일 테니까 얘네 둘은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날 거고 얘는 정반응이 잘 일어날 거고 역반응은 잘 안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이제 반응지수 Q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반응지수 Q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얘랑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섞었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실험을 더 기다려야 되지? 고민스러울 수 있어. 근데 현재 상태에 A랑 B의 농도를 알아. 그러면 앞으로 반응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예측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농도를 통해서 평형상수식에 대입해. 근데 얘는 평형일 때의 농도가 아니고 현재일 때의 농도잖아. 그러니까 평형상수랑은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걔를 현재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Q로 나타냅니다. 자, Q는 K랑 같을 수도 있겠지. 언제? 평형일 때. 평형상수식에 현재의 농도를 넣었어. 근데 현재가 평형 상태야. 그럼 평형일 때의 농도를 넣으니까 그게 평형상수네. 현재가 평형이니까. 그럼 둘은 평형 상태야를 나타내 주는 거고 만약에 원래 평형상수가 1이었는데 어떤 값이 1이었는데 내가 실험을 해봐서 현재 알고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0.3이 나왔어. 그러면 현재의 값은 0.3인데 평형상수가 1이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평형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선 쭉쭉 더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많이 일어나줘야 돼. 앞으로 정반응이 계속 우세할 거야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평형상수보다 Q가 커. 얘는 1인데 지금 평형 그 현재 상태일 때 농도를 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 말은 원래 평형상수보다 크게 나왔네. 그 말은 이미 정반응이 일어나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뭐가 더 많았다는 얘기? 자, K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반응물 어쩌고에 농도가 들어갈 거고 맞죠? 여기 생성물 어쩌고에 농도가 들어갈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비율은 일정할 거야. 평형일 때. 이 얘기한 거예요. 계속. 여기가 반응물이 여러 개 있으면 이 개수만큼이 제곱된다. 이 얘기했던 것뿐이고. 그러면 Q가 크다는 얘기는 현재 뭐가 많다는 얘기야?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생성물이 많으니까 Q가 컸겠지. 현재 농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얘를 줄여서 평형에 도달하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 반응물이 많아져야 돼. 그럼 반응은 역으로 가주면 되겠네.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풀어보면 25도씨에서 평형상수가 10인데 반응지수가 4.5래. 그럼 누가 커? K랑 Q를 비교하면 하나는 10인데 하나는 4.5래. K가 더 크네. 그러면 반응이 앞으로 더 일어나야 돼? 덜 일어나야 돼? 더 일어나야겠네. 그 더 일어나야 될 반응은 정반응이니까 앞으로도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얘네 둘이 같아질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배웠으면 마지막으로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르 샤틀리에의 원리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해. 근데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줄 수 있는 변화에는 몇 가지 없어요. 농도를 바꿔준다거나 부피 압력을 바꿔준다거나 온도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밖에 외부에서 줄 수 있는 반응 조건이 없어. 근데 이런 걸 일으켜. 그러면 이미 어떤 평형에 도달해서 A라는 애, B라는 애가 특정 농도로 쭉 유지되고 있어.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온도를 바꿔줬어. 이 실험 온도를. 그러면 얘가 얘로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얘로 더 반응이 잘 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바뀌겠네 라는 건 이해가 됐죠. 바뀌긴 바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새로운 평형에 다시 가려고 할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상쇄하는 쪽으로, 스트레스를 상쇄하는 쪽, 내가 변화를 줬어. 그럼 그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다라는 게 르 샤틀리에의 원리예요. 그래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는 뭐 장난스럽게 다들 청개구리의 법칙이다, 원리다라고 설명을 해요. 뭐 A를 주면 A를 없애주는 쪽으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여주는 쪽으로, 온도를 높이면 낮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평형을 새롭게 맞춰주더라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농도를 바꿔볼게요. 화학 반응식 이렇게 있을 때 농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생성물의 농도를 높여보자고요.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인데 내가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어. A, B를 넣고 한참 기다렸어. 그럼 CD도 생겼지만 A, B도 있을 거잖아. 이 상황에 충분히 기다려서 평형에 도달하는 이 상황에 내가 생성물 C를 더 넣었어. 그러면 이미 평형에 도달해서 괜찮았는데 뭐가 많아진 거야? C가 많아진 거야. 그러면 이 C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다시 평형에 도달하고 싶어. 그럼 이 C를 없애려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줘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줘야 돼. 그러니까 평형은 왼쪽. 이 말은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옮겨가려고 할 거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A랑 B를 넣고 한참을 기다렸어. 그래서 A, B도 사라졌지만 CD도 만들어져서 평형에 도달했을 거야. 근데 내가 만들어지는 족족 C를 뽑아내는 식으로 기체를 막 포집해서 딴 데다 썼어. 그래서 C가 모아지는 족족 없앴어. 그럼 얘가 없네? 그럼 앞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정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누굴 만들어내야 되니까? C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반응물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반응물을 줄였어. 그럼 반응물을 만들어내야겠네. 그러니까 평형이 이쪽,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되고, 반응물을 더 넣었어. A, B를 더 넣었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아.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또 뭘 변화시킬 수도 있냐면 부피와 압력은 세트예요. 부피와 압력은 세트. 같이 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질 거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 있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지금 뭐야? 기체 상태야. 그런데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인데 반응물 쪽에 기체의 몰수, 즉 다 합치면 1몰, 1몰이라 친다면 2몰이 있었던 거야. 근데 생성물은 1몰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즉 반응물이 기체가 더 많은 거야. 이런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어. 자, 압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압력을 줄여주고 싶네. 근데 다 기체로만 이루어진 이 화학 반응에서 압력을 줄이려면 어때야 될까라는 거야. 즉 외부에서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럼 내부에서 압력을 줄여줘야 돼.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때 이 압력이란 표현은 결국 기체 입자가 많아서 이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횟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개수가 많은 게 압력이 더 클 거고, 개수가 더 적은 게 압력이 더 줄어든 상황이 될 거예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면. 따라서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압력을 줄이고 싶어. 그러니까 2몰보다는 1몰이 있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려고 할 거야. 기체 몰수가 작아지는 반응. 그러니까 이때는 정반응이 더 일어나야겠지. 무조건 정반응이 아니라 지금 예시를 든 이 화학 반응에서는 이라는 거죠. 만약에 압력을 감소시켰어. 그럼 압력을 늘리고 싶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어나야겠지. 압력이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역반응 쪽으로 일어나줘야 돼. 1몰보다는 2몰이 많아져서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벽면을 더 많이 때려서 압력이 커졌으면 좋겠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피를 늘렸어. 부피를 늘리면 단위 면적당 입자 수는 줄어드니까 압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얘랑 그래서 쌤. 얘랑 얘는 쌤. 그래서 압력의 변화나 부피의 변화는 같이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실제 예시.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평형상수 K 값이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 하나 했었으니까 적어보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암모니아로부터 쪼개지는 반응의 역수일 거예요. 아까 얼마였냐면 2.0 곱하기 10의 9승, 마이너스 9승 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얘 넘기면 얘 2분의 1이니까 0.5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만 쓸게요. 어쨌든 겁나 큰 값이야. 1보다는 매우 큰 값이야. 0이 뒤로 8개나 더 붙을 거니까. 그러면 이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 됐죠? 처음에는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일 거야. 이 평형일 때에 정반응이 우세했을 반응. 됐죠? 그러면 이제 반응물을 넣어보겠다. 평형에 도달했어. 한참을 기다려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상황. 즉 처음에 N2 요만큼 있고 H2 요만큼 있고 암모니아 요만큼 있어. 어떤 특정 농도로 일정해. 즉 요걸 보고 이 일정한 요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평형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뭘 넣어줬을 때 N2를 넣어서 쭉 주입해줬어. 그래서 N2의 농도 갑자기 찌 올라갔어. 그럼 N2가 많아졌네. 얘가 많아졌네. 그럼 얘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야? 오케이. 정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지만 얘는 늘어나려고 하겠네. 얘를 넣어줘서 처음엔 얘가 늘었지. 맞지? 근데 얘가 줄어들면서 얘도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려는 이 반응이 진행될 거라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 그래서 특정 농도로 쭉 다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때 포인트 1대 3대 2의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그게 평형상수 K가 유지되는 원리니까. 따라서 N2 앞에 계수 1, 암모니아 앞에 계수 2, 수소 앞에 계수 3 만큼의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거야. 그래서 이때의 값은 다 다르겠지. 농도 값은. 그렇지만 뭐가 바뀌지 않아? 평형상수 K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이 실험할 때랑 이 실험할 때 온도가 같았다면. 그래서 반응물의 첨가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압력의 변화는 이 그림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떤 특정 농도로 있었는데 압력을 낮췄어.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여기는 4몰, 여기는 2몰이니까 압력을 높여주려면 역반응이 우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때 그 비율이 얘 앞에 계수 3, 얘 앞에 계수 2, 얘 앞에 계수 2, 1, 2의 영향을 받아서 3대 1대 2의 비율로 늘고 줄고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 농도의 비를 넣어서 구한 평형상수 K에는 또다시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압력을 다시 높여. 그래서 또 정반응이 우세하게 만들어. 왜? 압력이 높으니까 입자를 줄이는 쪽으로 4몰보다는 2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반응이 막 일어나려고 할 거야. 정반응이 일어나서 암모니아는 늘고 싶어. 얘가 이만큼 2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는다면 얘는 개수비 1, 3만큼 줄어야 돼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서 일정한 농도로 또다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때 K값, 이때 K값, 이때 K값 다 같다. 왜? 평형일 때 농도만 넣은 거니까. 평형상수식에. 따라서 주의할 점. 압력에 따른 평형에서 주시할 화학반응 전후 기체 양이 지금은 4몰에서 2몰로 줄어드는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야. A라는 기체가 B라는 기체가 되는 반응이야. 그럼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네. 그럼 압력을 낮추든 높이든 둘 다 어디로 가든 변화가 없을 거다. 입자수에는. 그래서 화학반응 전후 기체의 양이 동일한 반응은, 같은 반응은 압력에 의해서 평형이 바뀌지 않겠지. 압력을 아무리 바꿔줘도 정반응, 역반응 우세해지는 게 없을 거란 얘기. 그러니까 변화 없음.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체. 즉 어떤 애를 추가로 더 넣어줘. 아까 N2를 더 넣어줬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비활성 기체, 헬륨 이런 걸 더 넣어줬다라고 한다면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활성 기체, 아르곤, 헬륨 이런 애들을 만약에 추가로 넣어줬어. 그러면 입자는 많아지니까 그 내부에 뭐는 증가해? 압력은 증가해. 근데 그 압력이 증가한다고 그 기체 자체의 농도를 바꾸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형은 이동하지 않아. 그런데 단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첨가해. 그때 실린더의 부피는 증가할 거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채 라는 건 이렇게 피스톤
여기 내부가 기체야. 근데 여기에 입자가 막 있었어. A라는 입자, B라는 입자. 근데 내가 여기다 콕을 열고 여기다가 추가로 뭘 넣어줘? 뭐 헬륨 같은 기체를 넣어준다고. 헬륨을 넣어줬어. 근데 얘는 대기압이랑 계속 같이 되니까 1기압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압력이 증가하면 원래 헬륨 같은 거 넣어줘도 헬륨은 그냥 들어오는 거고 얘랑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평형이 바뀌는 건 아니야 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압력을 유지해. 지금 1기압으로 유지하면서 실린더의 부피가 증가. 얘를 넣어주면 얘 넣어준 만큼의 부피가 증가하려고 했지. 여기 이렇게 1기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겠지. 그러면 부피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피가 바뀐 걸로 봐주면 돼. 부피가 바뀌면 기체에 뭐가 감소해? 압력이 감소해. 그럼 그 압력이 감소하니까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겠지. 일반적으로 헬륨 같은 거 넣었을 때는 아무 변화 없는 게 맞아. 그런데 다만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압력도 바뀌게 만들어. 그러면 압력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 이 포인트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4번 부피를 감소시키면 압력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세트로 서로 반비례로 기억을 하면 된다. 온도로 효과를 주는 거 얘기를 해보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어떤 화학 변화가 있을 때 온도를 바꿔. 평형에 도달했어. A랑 B를 넣어서 CD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A, B도 있고 CD도 있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야. 근데 내가 이 물질을 가열을 해 갑자기. 그러면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이 변화는 엄청 중요해. 왜? 평형상수는 뭐에만 의존한다고?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지금 농도를 바꾸고 반응물을 더 넣어주거나 압력을 바꾸거나 부피를 바꿔도 평형상수 K는 바뀌지 않아. 다만 그때 농도 값은 달라지겠지. 근데 그 농도의 비율인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 평형상수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으로 바뀌어. 일단 온도에 의존하니까 K는 바뀌어. K는 바뀔 건데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자, A랑 B가 만나서 C랑 D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Q를 반응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반응열이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여기에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Q만큼이 얘에 포함되어야 돼 라고 열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봤어. 그러면 이걸 발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가 열이야, 열. 중화 반응이라 생각해주면 되겠네. HCl, NaOH, 뭐 물, 그 다음에 NaCl, 그리고 열, 중화열, Q 같이 이렇게 써있다 생각해주면 돼. 발열 반응이야. 근데 평형에 도달했는데 내가 온도까지 높였어. 여기 Q가 있잖아. 근데 내가 온도까지 높였어. 이게 열이야.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야 돼?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 다시 뭘 만들려고? 얘가 너무 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네. 따라서 역반응이 막 진행되겠네.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평형상수 식으로 써주면 K는 A, B 분의 C, D잖아. 개수 다 무시하면. 역반응이 간다는 얘기는 AB가 많아지고 CD가 줄어드네. AB가 많아지고 CD가 줄어들면 평형상수 K가 어떻게 돼? 작아질 거야. 그 얘기야. 평형상수가 감소돼 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똑같은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낮췄어. 발열 반응이니까 찬물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아이스베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비커에 염산이랑 NaOH 섞었어. 그럼 주변이 차가우니까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라는 거야, 결국엔.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니까 얘랑 얘가 온도 Q가 작아지니까 뭐 얘를 만들어내려는, 열을 만들어내려는 정반응이 막 잘 일어날 거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반응은, 반응물은 줄어드는데 생성물은 많아지네. K가 커지겠네. 평형상수 K가 바뀌는데 정반응이 커지니까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얘는 그냥 평형이랑 관계는 없어. 그런데 자꾸 헷갈려 해서 말하는 거야. 구간이야. 촉매는 평형상수 K 값의 변화를 주지 않아. 평형의 위치를 이동시키지도 않아. 그렇지만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평형에는 더 빨리 도달해. 또한
촉매는 결국 이거야. 활성화 에너지랑만 관련이 있는 거야 라는 거야. 즉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냐 낮추냐로 촉매가 결정돼. 정촉매, 부촉매. 그렇지만 걔는 평형을 더 빨리 더 느리게, 다시 말하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평형의 값이랑은 관련이 없어 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 부분 보고 끝내면 우리가 봤던 사산화 이질소랑 이산화질소 사이의 반응을 보면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이 반응이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발열 반응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다 그냥 더하기 Q 이렇게만 써주면 돼. 정반응에 대해서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였어. 가뜩이나 열이 나는 반응인데 주변을 뜨겁게 해줘서 반응을 시켜?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오케이 역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거야. 역반응.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많아지겠네. 얘가 많아지겠네. 얘는 줄어들고 그 얘기야. 이게 쭉 나와 있는 거고 이 반응에 대해서 방금 봤던 암모니아 반응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평형상수 K 값이 어때지는 걸 볼 수 있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 왜? 이 반응이 뭐였으니까? 발열 반응이었으니까. 방금 했네. 발열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나. 그럼 K 값은 작아질 거야. 그 얘기 한 거고 촉매랑 평형은 정촉매를 첨가를 하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만 바뀌는 거야. 자 보면 뭐가 달라져? 여기 요 구간 내가 이렇게 지칭한 그 구간부터 뭐가 시작돼? 평형이 시작되잖아. 평형이 시작되는 그 지점만 달라질 뿐 반응 속도만 달라질 뿐 뭐에는 영향을 안 줘? 평형상수 K에는 변화를 안 줘 라는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